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최성진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상담소. 언제나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전국의 엄빠 여러분들께 리스펙을 표합니다. 그 고통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도 부모상담소 활짝 오픈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사연을 해결해도 부모들의 고민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아이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부모님들의 고민도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혹시 교수님 요즘 많이들 해보시는 성격 테스트인데 MBTI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ENTJ. 세상에 저희가 또 이 같이 상담소를 교수님과 함께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또 궁합이 장난이 아니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예, 궁합표를 보시면은 되게 많은데 제가 ENFP거든요. 그래서 ENFP랑 ENTJ랑 이렇게 쭉 만나면은 초록색이거든요. 네.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파란색이 제일 좋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약간 파란색을 능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ENFP와 ENTJ의 찰떡궁합으로 오늘의 사연도 멋지게 해결해보러 가시죠. 숙제는 하고 게임하는 거야? 그래, 야 숙제 안 했잖아. 오빠가 제일 미워. 다툼은 늘 일상적으로 벌어져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두 아이가 싸우는 일이 늘어났어요. 문제는 동생이 화가 나면 오빠를 계속 때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큰아이는 오빠다 보니 동생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고 싶은가 봐요. 동생은 그게 듣기 싫으니 늘 오빠에게 화를 내고 때리는데 한 번 화가 나면 30분 정도 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사연은 특히나 공감이 되는데요. 잔소리하는 오빠와 분을 참지 못하는 동생에 관한 사연입니다. 보통 여동생과 오빠 하면 체격 차이가 좀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동생은 운동을 잘해서 힘도 아주 장사라고 해요. 걱정되는 마음에 엄마가 오빠를 못 때리게 막고 동생을 막 붙잡으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난 죽어도 돼! 나 오빠가 없으면 좋겠어! 막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싸움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여동생 2학년이죠. 네네. 그리고 오빠가 5학년. 어머님은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화를 내는 여동생 때문에 걱정이신데 네네. 저는 오히려 사실 2학년이면 아직까지 미성숙하거든요. 아직 네. 자기 조절력이 떨어져요, 네. 실은. 그래서 그 아이가 화를 많이 내는 네. 것보다는 네. 그 나이엔 좀 또 기질이 강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네. 5학년쯤이면 말이에요. 네네. 동생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거를 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포커스가 방향이 글로 가야 돼요. 오히려 오빠가 자꾸 툭툭 건드리는 게 문제였군요. 여동생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울면서 끝이 날 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우는 상황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형제 간의 싸움은 크면 괜찮아진다 그런다 하더라도 네. 거부하고 울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네, 그쵸. 저기는 동생이 고통이거든요. 고통까지 보이는데도 계속 건드릴 때는 약간 선을 넘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동생을 붙들고 네. 지금 달랠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현명하게 이 아이도 네. 다치지 않도록 하면서 큰아이가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네. 한번 현명한 눈으로 다시 분석을 좀 해보여야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자꾸 동생을 건드리는 오빠 마음 이면에 뭐가 있을까. 를 저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동생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 고통으로 인하여 네. 좀 약간 성격이 더 좋을 수가 있는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 상황에서 구해주지 뭐니까 않는다. 나라도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뭐 좋게 그래서? 생각하면은 네. 좀 더 단단해진다 생각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악바리로 클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지나치면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엄마도 한 번쯤은 네. 본인의 시각에서 바꿔서 얘가 이제 좀 나아지니까 하고 다행이다 하고 자기 입장만 너무 보실 게 아니라 네. 한 번쯤은 속마음을 한번 짚어보자 쟤네들을 둘 다.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네. 지금과 하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이 상황만 가지고는 네. 다 파악이 안 되지만 한 번쯤 이 어머님은 두 아이를 보는 시간 바꿔서 오빠의 책임성도 좀 더 한번 보시고 네.
그다음에 동생은 그걸로 인한 상당한 고통이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네. 근본을 바꾸어서 이 중요한 자기조절 능력이 중요한 이 시기에 동생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좀 더 현명하게 좀 시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근데 만약에 혹시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오빠가 나아질 기미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애정이 동생한테 가서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아이들이 네네네. 그 자기가 관심 끌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경우가 참 흔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오빠와 진지하게 어머니가 대화를 그러면은 나눠보는 이제 게 어머니가 예를 들면 네. 둘만의 데이트까지 하라고까지 시킨 경우가 있어요. 오. 또 아들한테 편지도 잘 쓴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관심을 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점점 좋아져요 아이들이. 만약에 이게 아니고 네. 오빠가 예를 들어 미성숙해서 다른 경우 자기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네. 요새 그런 아이도 꽤 있어요. 동생이 싫다는데도 나하고만 놀자 그러고 찝쩍거리고 말 안 들으면 그런 경우도 꽤 있어서 이건 또 아이의 화는 어떻게 조절해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연령에 따라서 달라요. 만 10세 이전에는 전두엽이 아직까지 완전히 발달 안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을 통해서 네. 전두엽의 마지막 그 자제력 부분이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연습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그래서 1, 2, 3학년 네. 때 자기 조절력을 길러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는 네. 습관 들이기, 그러니까 자기 절제력 중에 습관 들이기와 네네. 화를 좀 참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연습이 돼야 될 중요한 시기예요. 이건 또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루에 3개 정도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계속 그걸 실천시키고 그래서 예를 들면 숙제를 시킬 때도 양해 네. 하는데 의미를 두면 안 하는데 돼요. 엉덩이를 딱 그 시간에 붙여야 돼요. 데일리 루틴이죠. 하루에서 네. 얘가 꼭 자발적으로 아. 자기 통제를 스스로 네. 할 수 있게끔 돕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밤에 스스로 이제 핸드폰 갖다 놓고 쉽게 얘기하면은 밤에 자기 전에 좋은 책 하나 대충 보고 네네. 스스로 잠들어 보기 이런 습관들. 근데 너무 시간표 또 많으면 그때 너무 또 그런 자율성이 거. 침해되니까 네. 아이들이 전두엽이 조절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어머니들 많으시잖아요. 네네. 대부분 어머님들이 육아휴직을 아기 때 많이 쓰세요. 일부를 남겨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중에 한 6개월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네. 처음에 이런 버릇을 들일 때 잘 안 들어요. 제가 우스개 얘기로 네. 과외비가 적게 듭니다. 과외비 왜?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힘은 1, 2, 3학년 때 나와요. 1, 2, 3학년 오히려 메모하셔야 나이 들어서 됩니다. 네. 엄마 입장에서는 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들인데 내가 왜 사랑을 골고루 못 주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대부분 이런 자녀를 훈육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요. 대부분 첫 번째는 자기 부모가 네. 자기를 좀 그 비슷하게 길렀을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은 몰라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연하다는 말 안에는 나의 무의식이 나를 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추후를 한번 옮겨보자. 그러면 오히려 어머니께서 해본 네. 다음에 내가 이 평범한 걸 왜 몰랐지? 를 깨달으면서 아마 이 어머니는 네. 자기 분석이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 대한 심리 검사도 함께 이루어지는 보통 경우가 있나요? 네. 아이들 종합 심리 검사하면요 부모님 네. 성격 검사는 기본이에요. 네. 부모를 잘 이해를 시키면 오. 아이들의 많은 문제는 끝나요 그냥. 그래서 역시, 어릴 네. 때는 이게 환경요법이 네. 특히 환경요법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 환경요법의 넘버원이 부모님 성격이에요.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교수님. 몸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말로만 싸우는 게 낫나요? 말로 하면 문화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미 네. 욕하고 던지고 때리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폭력이라 그래요. 화가 나면 네.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네. 또 나하고 의견이 달랐을 때 소리 질러서 같이 언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네. 욕하고 던지고 때리면 네. 그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둘이 이렇게 몸을 때리거나 던지거나 하면은 네. 딱 잡아서 일단 각자 방에 넣어갖고 좀 가라앉힐 10분 시간을 동안은 주는군요. 가라앉힌 다음에 반드시 그때는 나와서 벌을 줘요. 그러니까 손 네네. 들고 서 있기를 하고 먼저 시작한 애는 2배로. 이게 딱 정해져 있는군요. 그래서 우리 집은 딱 알아요. 소리 지르고 싸울 수는 있고 왜 하는데 이제 이게 폭력으로 넘어가는 순간
강하게 이제 체벌이 들어가는 거죠. 혹시 아이들이 형제냐 자매냐 남매냐에 따라서도 다툼의 양상이나 중재하는 방법 같은 게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별 대결이나 나이 대결로 네. 보기보다는 그렇죠. 개인이 어떤 쟤는 예를 들면 너무 기질이 강하냐, 충동적이냐, 네. 또 이런 말을 할 때 너무 공격적으로 한 아이들도 있어요. 아. 정답이 딱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딱 얘는 어떻고 남매는 어떻고 오. 이게 아니라 절대 아니라 이게 좀 아이의 성격적인 특성이나 가족 간의 기질, 네, 관계, 기질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단순화시키면요 네.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아, 최소한 부모님들이 분석을 하려고 노력해봐야 돼요. 얘 기질이 어땠는지, 평소 성격이나 패턴은 어떤지, 우리 집의 가족 내 역동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 가지라도 잘 보면서 하면은 대부분 어머님도 영리하셔가지고 딱 답이 나오실 거예요. 네. 아, 혹시나 그래도 법칙 같은 게 있을까 했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각자 아이들의 특성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아이들 관계나 혹은 싸움을 중재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육아의 신희진 교수님께 분을 참지 못하는 여동생과 오빠의 싸움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사연으로 가족은 매일 희로애락의 감정을 직접 나누기 때문에 더 어렵고 복잡하면서도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부모 상담소. 화내지 말아야지 했지만 오늘도 버럭하셨다고요? 아이와 나눈 밥상머리 첫 대화는 숙제했니? 였다고요? 어쩌다 부모가 된 대한민국 부모들을 위해 중앙일보가 새로운 뉴스를 선보입니다. 괜찮아 부모 상담소를 통해 부모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말 문을 여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부모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